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결국에는 코스피 2,8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개장 중계를 해드릴 때만 해도 좀 불안불안한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오후에 다시 힘을 붙이면서 코스피가 2,800선에 안착을 했고요. 뭐 오늘도 시장 긍정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뭐 테슬라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쉬었던 2차 전지도 동반해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에 2,800선 안착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 이 여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달에 우리 시장이 2,940포인트까지 터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수출 괜찮았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반등하고 2차 전지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으로 우리 시장 활짝 상승의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어제 CXL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HBM 다음 타자가 CXL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도대체 CXL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K의 원조, 앞에 K 대명사를 붙이는 이 K의 원조, K 엔터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여름철 휴가 시즌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는 성수기에 도래한 여행주,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요즘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이나 업종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중에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투자하고 함께 수익 낼 수 있을지 자세하게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가 나온 만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는 48.7을 기록했는데 전달보다도 하락하면서 6월에는 48.5를 보였고요. 결과적으로는 3달째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3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름 긍정적인 소식은 제조업 공장의 물가 지수인데요. 4.9포인트 하락하면서 52.2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 지표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금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그 해당 자신감이 그대로 지수에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될 고용 지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테슬라가 6%라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 1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인 이후로 2달 만에 최대치의 가격 상승을 보인 건데요. 이로써 다시 한번 200달러 선 회복에 나서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2분기에 출하량이 연속으로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 달 8일에 예정돼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행사입니다. 테슬라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 상승 발판으로 작용돼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보여줬던 하락분을 다음 달에 있을 로보택시 행사로 그대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지 일단 오늘 나왔던 유의미한 반등 흐름 지속적으로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애플의 에어팟에도 카메라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팟에 이제 카메라가 달린다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처럼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양산 목표라고 하는데 1년에 1,000만 대 가까이 양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애플에 정통한 전문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오는 2026년까지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새로운 에어팟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의 목표는 카메라가 장착된 에어팟을 지난 2월 출시한 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와 통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에어팟은 비전 프로의 공강 음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삼성 갤럭시도 신형 버즈를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가 장착된 이 이어폰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핸드폰 디바이스를 넘어서 이어폰까지 새로운 디바이스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메타의 소식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다인앵커와도 짧게 이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메타에게 규제 칼날을 꺼내드렸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제 메타도 최대 18조 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메타가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불리는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이를 놓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4일에는 애플, 그리고 하루 뒤인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메타를 향해서 규제 칼날을 내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과대한 이 과징금을 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 규제 소식들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 7월 첫 거래일 문을 열었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반기 첫 거래일에 상반기 탄력을 이어가며 지수주 상승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국제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주 랠리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6% 급등하고 애플이 2.9% 상승하였고 엔비디아 역시도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대폭 상향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제금리 급등과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는 소식에 당 초반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오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론 참패 이후 바이든에 대한 후보 교체론 후폭풍이 미국 정계에 불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본선 패배 가능성 우려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사퇴 요구를 밝혔다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간 우려했던 고용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상태로 토론이 끝났는데요. 향후 선거의 방향에 따라 수혜업종, 피해업종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지난 TV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듯이
미국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제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등의 지표가 대거 발표됩니다. 최근 2분기 들어 미국의 여러 물가 지표가 둔화하며 물가는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고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 하나인 고용 안정에 집중하여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인데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2,8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전 거래일에 이어 하반기 첫 거래일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그동안 부진했던 2차전지와 바이오 대표 종목들이 발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반면에 상반기 막판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가 잠시 쉬어지며 상반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대표 업종들이 일제히 반등하며 강보학 흐름을 보이며 오름세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내면에는 최대 흑자를 발표한 국내 무역 수지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국내 무역 수지가 40억 달러 흑자를 보면서 올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018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 수출 성장을 이끌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무선통신 등이 폭폭의 성장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대미국 수출이 역대 6월 중 최대치로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 역시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대형주 유지의 수급 흐름 속에 소수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나머지 종목 간에는 좀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첫 거래일에도 여전히 종목 전세가 뚜렷하게 펼쳐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수의 상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발표될 개별 종목들의 실적과 수주 등의 종목별 이슈가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의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잘 짚으셔야 하는 장인데요.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 전에 확인해봐야 할,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바로 알아보죠.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을 하셨을지 오늘 먼저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5월보다 50%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CXL 2.0을 지원하는 인텔 CPU가 출시된다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요래에 따르면 CXL 시장은 2028년 15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도체 산업 개화 시기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서 CXL 관련 종목들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내긴 시작했죠. 오늘 또 CXL 관련 종목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이성웅 차장님, CXL 저희가 HBM도 다 파악하기 힘든데 지금 CXL을 또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AI, 데이터 센터, 네. 아무튼 이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수요도의 그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CXL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HBM 관련주, CXL 관련주라기보다도 이 삼성전자가
이 SK하이닉스의 그 HBM에 대한 지금 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따라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선점 효과죠. 이 뭐 엔비디아를 통한 이 HBM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 늦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삼성전자가.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뭐하겠지만은 약간의 그런 의식, 뭐 한 번의 과오를 좀 그 만회하기 위한 이 CXL 쪽에서의 적극적인 이제 시장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HBM은 삼성전자가 SK에 밀렸으니까 그 다음 턴으로 올 CXL을 미리 좀 선점을 하는 그런 의도가 주식시장에 좀 어제 오늘 뭐 그제도 지난주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련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 전에 다 삼성전자와 오랜 고객사를 유지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이 뭐 CXL 같은 경우도 이 작년에 뭐 잠깐 좀 반짝했었던 부분이지만은 이 구체적인 어떤 HB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죽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뭐 CXL 뭐 미국 쪽에서도 보조금 지원 뭐 올해 4월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뭐 인텔 쪽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이 생산에 대한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HBM처럼 빨리 실제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CXL이 뭐 컴퓨트 뭐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CXL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진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HBM 다음 타자로 진짜 CXL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확장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네네. 커요. 그리고 이 CXL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여러 어플이랑 그리고 다른 회선이랑 연결하는 속도에 대해서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 어플도 지금 뭐 괜찮은 많이 올라왔지만 연산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게 바로 AI 쪽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CXL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부분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CXL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뭐 CXL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고, 한번 이게 좀 시장에서의 이 탑재가 되고 본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이제 HBM 반도체가 아니라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그쵸. 이 CXL에 대해서 수요할 수 있는 뭐 CPU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이 CXL에 대한 이 상용화에 의한 실적이 얼만큼 잡히냐, 최소한 HBM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실적이 잡히는 그 기간만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그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CXL 자체 뭐 개념 자체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HBM이 하나의 칩 성능을 좀 높여서 AI 연산 가속도를 좀 높이는 뭐 그런 기술이었다면, CXL은 여러 대의 서버가 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게, 좀 분산될 수 있게 더 안정적으로 좀 뭔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아마도 탑재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최근에 CXL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 이성우 차장님은 삼성 관련주다, 삼성전자 관련주다라고도 이렇게 보셨는데 실제로 관련주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 관련 종목들 전거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오름폭이 크게 나왔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그 아랫단의 종목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킨스전자가 17%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투자 활동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2분기 실적 역시
역시나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모멘텀과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엑시콘 역시나 16%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CXL 테스터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를 위해서 이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7%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초도 납품을 진행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HBM과 관련된 삼성전자와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14,000원대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3%가량의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개별 이슈로도 움직였던 영향이 있습니다. 33억 원가량의 IP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강한 시세를 뿜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과연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지속적인 상승일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CXL 쪽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요? 이성훈 차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됐던 기업들이 이 HBM과 이런 이 유동성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게 그동안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저가 매력이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당분간은 이제 HBM 쪽에서의 관련주 대비해서는 이 CXL 관련주로 옮길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네네.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죠. 이 보조 기판 쪽에서의 삼성전자와의 업력이나 그리고 고객사가 끈끈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전자제품에서 이 반도체가 어떤 뇌라고 보면은 이 PCB 쪽은 전자제품 쪽에서의 뭐 신경 쪽에서의 그 몸을 신체를 비유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PCB 쪽에서의 그 활용도는 전자제품이나 또 이제 AI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성능들 쓸 때도 항상 더 수요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이 AI 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이나 성능이 더 강화되는 추세에서도 이 PCB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외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CXL과 CXL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PCB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코리아 서킷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PCB에 대한 매출 부분이 가장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는 북미 쪽에서의 와이파이나 어떤 세트박스나 이런 쪽에서의 이 PCB 수요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PCB 쪽 수요보다도 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쪽에서의 수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여기에 이제 이 CX에 관련된 어떤 좀 모멘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은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력까지 더해진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승 여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또 연말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같은 경우에 거의 50% 이상까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을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첫 번째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코리아 서킷은 많이 눌려 있었네요. 이제 어제 뭐 시세가 한번 분출되긴 했는데 여전히 뭐 올해나 작년 연말 주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간단하게 볼게요. 엑시콘을 좀 엑시콘? 말씀을 드릴 텐데 엑시콘도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으로 해서 이 삼성전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비슷해요. 주가 흐름도 네, 그 코리아 차트가 거의 서킷처럼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리 모듈, 테스터를 주로 제품을 좀 생산을 하지만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검사 장비 쪽에서의 그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HBM도 그렇고 이 CXL과 관련된 반도체들의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때는 엑시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부채 비율 낮고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걸 봤을 때도 재무적으로 안정된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엑시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엑시콘과 코리아 서킷을 하나씩 주셨어요. 이성우 차장님은 이 CXL 관련 종목으로 2개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는 염정 차장님도 CXL 어제 많이 보셨죠? 네. 어떤 종목 보세요? CXL 관련해서 사실 지난 연말부터 CXL 관련된 그 종목들의 흐름이 강했었는데 그중에서 대장주를 움직였었던 네오셈. 그렇죠. 어제 강했죠. 네오셈, 네, 어제도 강했고 최근 6월 달 들어서 일단은 저점에서 다시 그렇네요.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향 물량에 대한 삼성전자향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본업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죠. 테스터 장비인 SSD 테스터 쪽에 대한 부분에서 글로벌 마켓 셰어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CXL 관련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이미 좀 시작을 했었고 2022년에 CXL 1.1 D램 검사 장비를 개발을 성공을 했고 이에 대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CXL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 개발 완료 후 이에 대한 테스터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CXL 2.0 버전이고 이에 대한 부분 메모리 장비 업체 메모리 장비 개발 착수하고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로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번 주 정도에 납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고객사 쪽에서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 1, 2주 좀 연기됐다라는 좀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CXL에 대한 집중도, CXL에 대한 어떤 살을 좀 건다라는 차원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와 CXL 그리고 CXL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존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괜찮나요? 네, 네오셈 역시도 실적 괜찮습니다. 네오셈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1억 나오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일단은 전년 분기 분기 평균 대비해서는 1분기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285억 매출액 나왔고요. 올해는 일단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CX라는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하면은 다소 안정적인 기업 중에 저는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CXL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실적들도 CXL 엄청난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록하진 않지만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데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얼마 전에 한번 인도 IPO 이 모멘텀 받으면서 같이 쭉 올라갔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뭔가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런 CXL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부품 소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한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한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저희 CXL 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염정 차장이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증권가에선 엔터 4사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 업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25%가량 하락한 후에 바닥을 다지고 횡보 중인데요.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빠른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0시 YG 베이비몬스터가 신곡을 발표했죠.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500만 뷰를 돌파하며 빠르게 조회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엔터 4사들 드디어 반등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엔터주들입니다. 엔터주들이 정말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주가를 부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반등이 나올까? 또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 보면서 좀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BTS의 멤버들이 이제 하나씩 차례차례 전역을 하니까 이런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진짜 갈까요? 네. 엔터주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소외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 K컬처의 선봉이었었던 것 그쵸.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엔터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업종 전체 섹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하향된 상태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난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어지는 국면,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사실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는 뭐 거의 뭐 한 20-30% 체감하기에는 사실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이 좀 그러니까요.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엔터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좀 명확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엔터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뭐 음반 판매량과 이제 공연에 대한 네. 부분을 나눌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고, 근데 음반 판매라든지 MD 매출에 대한 비중이 사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음반 판매량이 사실 우리 시대는 저희 세대는 100만 밀리언셀러가 100만 장 최고였는데 팔면 뭐. 지금은 뭐 한 5-600만 장 기본으로 그쵸. 가는 게 그에 따른 음반 자체가 하나의 굿즈 상품이 돼버렸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좀 과도한 소비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버블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누그러들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하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블이 약간 거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엔터가 바닥을 다질 수 있느냐, 바닥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실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이제 엔터 4사들의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 수에 대한 추정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4사의 음반 판매량은 1,600만 장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치가 좀 중요합니다. 그쵸. 전년 대비해서는 27%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네. 너무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워낙에 많이 팔았어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네.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63%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사실 거의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 모객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 모객 수도 2분기에 일단은 4사 추정 모객 수가 21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 1분기 대비해서는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크게 좀 공연 쪽에서는 블랙핑크가 대규모 글로벌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저에 대한 역기저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은 바닥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주가도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엔터주들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수급의 영향도 큽니다. 그쵸. 네. 외국인의 지분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연초 지난 연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이 3에서 5%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 그만큼 수급이 다 빠져나가 있었다가 이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파악을 잘 해야 되고요.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겠네요. 네,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실 좀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네. 엔터주들은.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수급이 빠져나간 상태였었고 최근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지금 종목별로 뭐 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이 살짝씩 조금씩 그러네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연속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탄력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네네. 시장에 대한 말씀하세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 6월장은 대형주 중심의 장이었고 네, 그쵸. 대형 섹터 중심의 장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6월에 어떤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는 상반된 흐름, 그리고
주가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7월에는 일단은 중순 정도까지는 저는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소 소외됐었던 섹터 쪽에 대한 수급은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의 그 방향성은 맞다. 그러면은 엔터주들도 그 가운데 하나는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과연 실적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자, 그러면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엔터 업종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반짝했던 엔터 업종 전거래일에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 다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엔터주들 가운데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던 거는 IOK였습니다. 10%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엔터 4사 가운데서는 JYP 엔터가 0.3%가량 소폭의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었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 하반기, 상반기보다 2배가량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베이비몬스터의 포에버 뮤직비디오가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BTS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만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민의 솔로 2집 선공개곡이 108개국의 아이튠즈 톱송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 전역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과연 주가가 앞으로는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바로 그럼 골라보겠습니다. 염정 차장님 첫 번째 엔터주 뭐 보세요? 네, 첫 번째 엔터주는 저는 SM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엔터 사사들 전분기 대비해서는 다들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게 SM이다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 다른 종목들죠. JYP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컨센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는 강도가 조금 더 주식 탄력의 네. 강도가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초동 판매량이 사실은 1분기에 크게 좋지 못했어요. 뭐 에스파라든지 NCT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초동 판매량이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글로벌 음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뭐 SM뿐 아니고 투자 심리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와의 협업에 따른 네.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겠죠.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아요,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감으로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엔터 4사라기보다 엔터 3사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노이즈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횡보 구간에 있었고요. JYP는 다소 2분기에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제 SM이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오늘 SM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SM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엔터주 중에는 SM을 탑픽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SM과도 연계된 종목이고요. 디어유입니다. 네. 플랫폼 업체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밀렸습니다. 네. 엔터주에 속하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이다 오. 보니까 실적이 뭐 연간 기준으로 작년도에도 757억 매출액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은 286억.
지금 영업이익률이 37%까지 잘 가는 나가네요. 종목인데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되다 보니까 같이 주가 흐름이 많이 밀렸어요. 빠졌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 업체가 우리나라 크게 디어유, SM 디어유 그리고 하이브의 위버스? 위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게요.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뭐 지속 아시다시피 잘 모르실까요? 디어유의 네. 그 고객에 대한 거의 한 7, 80%는 해외 고객이에요. 해외 고객이고 유저들. 해외 유저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한번 그 고객으로 유입되면은 이탈되는 고객도 많이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에서의 또 새로운 소비가 좀 생성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과 미국 시장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개별 맞춤형 메시지 서비스가 미국 특허에 등록 완료했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미국 법인 내에서의 확장성 그리고 미국 아티스트들 뿐 아니고 이제 중남미 아티스트들 그 지역에 대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당연히 추가적인 수익성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진출했죠. 네. 일본은 이제 4일, 내일 모레인 것 같습니다. 버블 포 재팬이 오픈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성이 다각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디어유 플랫폼 업체인데 우리가 하이브 이야기할 때 항상 위버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 엄청날 거다. 그런 이야기는 하이브 쪽엔 많이 하는데 정작 상장돼 있는 디어유에는 이런 것들의 무게감을 좀 안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은 엔터즈 어떤 거 보세요? 저 원래는 좀 SM이 좀 있으신데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이브를 한번 좀 하이브. 봐야 되고 우선 하이브가 뭐 이제 이 주가 뭐 엔터주를 떠나가지고 연예계 전반 사회 전반에 정말 핫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이브 이제 BTS 멤버도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네네.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도 원래 1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 아티스트들의 그런 그 신보나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때의 기저 효과가 좀 많이 예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을 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최근에 어떤 그 추정치는 좀 많이 낮아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하이브가 기존의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지금 새롭게 나오는 신규 그룹들의 이 향후에 봤을 때도 매출액에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도 쪽에서의 이슈, 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지만은 뭐 어떤 그 그룹이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저는 적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악재가 충분히 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이제 믿을 거는 이제 실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000억은 좀 안 되더라도 900억 이상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는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어쨌든 20만 원 선을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 하이브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 또 BTS 멤버들의 저녁 새로운 그룹들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보면서 주가 상승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슈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시 전문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트럼프 당선 리스크 등에 따른 금리 상승, ISM 제조업 내 세부 지표 혼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 기대감 속에 AI주 강세 등에 힘입어 다우가 약 0.1% 상승했고요. S&P 500은 0.3%,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금리 부담에도 6월 수출 호조 및 ISM 제조업 신규 주문 개선 등에 힘입어서 강세가 예상되고요.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점은 시각적으로 부담이 될 수 요인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그 부담을 하지만 덜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7월달 특히 이번 주 7월달 첫째 주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시장 흐름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장전 이슈, 그다음에 간밤에 나온 신선한 뉴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공정, 유리기판, 장비 개발 경쟁의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시간의 강세를 보인 램테크놀로지와 YC겜, 필옵틱스,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종목들을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 여력은 7월 달까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특히 CXL 관련주인 엑시콘, 네오셈 등등 CXL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들로 계속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춘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슈로 산업부 장관이 대한고래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 중이고 메이저 업체들이 지속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로는 엑소모빌 관련주인 DK라 그다음에 기존 대장 종목이었던 한국가스공사, 동방 등등 여러 종목이 해당 섹터 내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가요 21선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7월달 시추 일정이 남아있으므로 아직 끝나지 않은 테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제약사들이 비만약 열풍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시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인벤티지랩과 페트론, 그다음에 삼천장 대학 등이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 이슈로 최태원 SK 회장이 아마존 인텍 CEO와 AI 회동을 가졌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한글과 컴퓨터 또한 시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이슈 자체는 신선한 이슈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관찰은 하되 종목들 전반적으로 매물대 및 저항대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침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이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8시 49분 50초를 향해서 오늘 시장 달려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있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우리 시장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시가 올라왔는데 르노 자동차와 전기차용 LFP 배터리 첫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5년 동안 총 390기가와트시 정도의 규모인데 금액은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지금 수조 원대의 아마 수주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오늘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장 출발 전 이슈 어떤 세 가지 꼽으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ETF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반기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0% 이상 급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ETF 시장에 눈을 돌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 투자를 하면 지수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섹터에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비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또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또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세계에서 ETF 개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취향에 맞는 상품을 언제든지 쉽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해외 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하신다면 월배당을 받으시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도 있으니까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ETF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섹터 얘기인데요. 여행주입니다. 상당히 소외됐었던 여행주 지금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분기 성수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 관광객 추이를 보면 연초 이후에 4월까지 95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한 거고요. 하나투어 패키지 송출객 수를 보면 1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를 비롯한 단거리 노선만 이제 여객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지역 상당한 장거리 노선들도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마진 높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유여행도 많지만 50대 이상의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대한 수혜를 여행주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행주 대부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뭐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여행주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IPO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게임사 시프트업을 시작으로 해서 대여들이 줄줄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 비심자 신청하면서 이제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는 시총 한 5조 원,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면 게임사의 시총 한 4위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수 변압기 기업인 산일전기도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일반 청약을 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PO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IPO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중 유동자금이 지금 공모주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공모주 투자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공모주에 대한 성과는 꾸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ETF 시장, 여행주 그리고 IPO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삼성전자 잠정치가 2분기 잠정치가 이제 7월 4일입니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발표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실제적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중에선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라든가 그리고 위고비에 대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라일리라든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흐름들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죠.
뭐 거기에다 지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주죠, 이들 또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공장에서 3공장까지 풀가동이 되고 있고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고 양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5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뭐 CDMO 관련해서 좀 1.2조 원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훈풍이 좀 불고 있다. 매출이 불고 있다는 내용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젠벤트라에 대한 관심도가 해외 쪽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서영진 회장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AI 의료 쪽인데요. AI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신약 개발 부분이라든가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뭐 그리고 대형 제약이라든지 JW 중해제약도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AI를 통한 이제 진단이죠. 암 진단에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루닛이라든가 딥노이드라든가 뭐 관련해서 뷰노, 뭐 코어라인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멈춰질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좀 나와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쌍바닥 패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고 체리피킹처럼 조금씩 대응하시고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좀 보유해서 계속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일단은 뭐 강보합권 수준 출발 정도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2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상승하면서 2,807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48포인트 선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도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르노와 관련된 계약 사항에 대한 공시가 오늘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6월에 판매 수출 금액이 다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가량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완성차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오늘도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 출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의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6%가량의 강세를 보였다는 게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엔캠 전거래일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3%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5위권까지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는 보합 그리고 2차 전지는 상승 출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셀트리온과 삼천당제약이 오늘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1.8%가량의 상승부를 킬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죠. 오늘도 클래시스가 1.5%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의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흐름이 상승 출발로 집계됐지만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0.2%가량 밀림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2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하반기 어제 우리 시장이 선전을 하면서 코스피가 2,800선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2,800선을 다지면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을 기다릴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의 반도체 관련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이나 이 심리가 개선되는지, 그러면서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82,200원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4%대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35,000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과 르노아의 수주 소식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7% 넘게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 하지만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보합권 수준의 출발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보합권 수준, 소폭 상승하다가 지금 또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면서 아직은 지지부진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장 출발 어떻게 했는지 분위기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2일 하반기 국내 증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지수 보시게 되면요, 동시호가 상황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오늘 화요일장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승 출발이 집계됐습니다만 현재 구간 하락으로 좀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구간 보합권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지금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죠.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우리 시장에 이렇다 할 반응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0.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미국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교한다면 힘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출발, LG에너지솔루션이 정말 강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6%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2.3% 시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의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상승했다는 점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르노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를 부양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연이 기록했다라는 게 6월 말까지의 상황이고요. 7월 들어서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의 흐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6월도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량 감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1.9% 하락, 기아도 0.7%가량의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0.6%가량 밀리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도 2.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게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KB금융, 삼성물산, 지주사들과 LG화학이 오늘 0.4%가량의 상승률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보게 된다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시호가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일 상승을 한 게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까요? 에코프로 BM은 0.4%가량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나 하락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HLB가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요. 알테오젠이 0.5%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엔캠이 나홀로 6%가량의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전해 관련 기업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하고 있지만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3.7%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테마는 삭센다의 특허 만료 기대감 속에 오늘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랫단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지금 15위권부터는 그래도 힘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의 실리콘투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영향인데요. 오늘은 다시 1%가량 상승으로 지금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확인해 봐야죠. 업종별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요,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가 0.3%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기가스 역시나 0.3%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뚜렷한 상승이라던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좀 부재합니다. 그나마 금융과 증권사가 지수 대비 좀 버텨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나오면서 0.2%가량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도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개장 특징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수들도 많아지고 있고 코스피가 결국에 2,800선 다시 이탈하면서 0.2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0.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볼까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물 매수는 하고 있는데 시장에 큰 힘을 넣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는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씩 하락 종목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3,0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면 원달러 환율 오늘은 크게 변동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1,383원에서 4원 내외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볼 텐데, 자, 상승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양시장 약세 출발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점이 2,812포인트로 이제 6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간밤에 보시면 미국 지표 중에 그 제조업 PMI 지표가 6월치 48.5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했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좀 안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시장이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배드이즈 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표가 안 좋아지면 일단 경기가 둔화되나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기술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에서 순매수긴 한데 거래소랑 코스닥 모두 순매도 폭이 조금 큽니다. 각각 1,100억, 이제 490억 정도 매도인데 기관의 주요 수급 중에 하나가 펀드 수급인데 지금 펀드 자금이 그렇게 팍팍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신의 수급 약화로 이어지고 기관이 앞으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니까 수급적으로도 이제 기관 수급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 출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약세고 전기전자랑 비금속, 광물 정도만 이제 강보합권에서 살짝 버티는 흐름이고요. 철강, 금속과 이제 증권 약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려줬었던 제약주 0.5% 하락이기는 한데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운수장비와 보험, 건설, 경기 민감 섹터들이 오늘은 1, 2%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후반까지 기관의 수급 전환이 없다면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관 수급 변화를 체크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와 시장 보겠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소식 나왔는데 장 초반에만 반짝하고 상승 탄력 좀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알테오젠이나 엔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시장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하루는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하루는 또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선물에 대해서 강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그 외로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강해지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웹도덕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도덕 현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다른 프로에서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웹도덕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확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6% 정도의 가지고 있다. 자기네들의 투자 금액에 있어서 16% 정도 국내 증시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14%까지 좀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비중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함부로 이제 웹도덕 현상을 못 만들게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우리 증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활개를 치는 이유는 연기금의 문제도 상당히 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달러 강세에다가 미국의 패권의 움직임에 따른 다우라든가 나스닥의 지수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좀 방관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좀 강력한 좀 대책이 좀 나와주길 좀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은 그런 흐름들 때문에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늘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르노를 통해서 대량 수주에 대한 LF 배터리 내용이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0.4%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지금 현재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6%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좀 아쉬움이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별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ETF라는 ETN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등락폭이 지금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시장에 대한 관망의 대응이 좀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조정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아침 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쨌든 뭐 빠르게 뭐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해버리고 털어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업종도 잘 보이지 않고 지수도 레벨업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3분여가 흐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유가에 대한 검색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국제 유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WTI 같은 경우에는 2.26%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유가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카메라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높습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의 새로운 버전에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카메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검색 빈도만큼이나 오늘 섹터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만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삭센다에 대한 계약 만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국내 제약사들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비만약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수혜주들 찾기에 분분한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동그라미 자체가 파란색인 건 섹터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 화장품과 자동차 같은 수출 관련 기업들 섹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가 상한가에 올라섰습니다. 어제도 좀 시세를 뿜었던 종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해성 옵티스 역시나 24%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자원 기술의 주식을 46억 원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각기 관련 기업인 삼성공조가 오늘 액침 냉각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가 13%가량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WTI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석유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어제에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그래도 상승부를 초반보다는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총 상위 기업들 가운데서 엔캠이 6%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어제 시세를 뿜었던 동양철광이 오늘도 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양철광 같은 경우 시간외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왕고래에 대한 모멘텀이 동양철광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모 박스가 크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쏠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종목 섹터별로도 이렇게 거래량이 분산되는 모습이 특징적인 게 오늘 하루입니다. 특히나 오늘 여행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TA항공이 6%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행주 앞서 말씀드렸죠. 여행주들 중에서는 항공주 TA항공이 지금 불꽃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유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역시나 해상운임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직후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양시장에서 이제 하락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대왕고래, 동해 석유 가스 시추와 관련된 또 유가도 함께 오르다 보니까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오늘 또 코스닥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노스페이스가 공모밴드 상단 43,300원에 시작을 하면서 시초가로 스타트를 했는데 주가가 장 초반에는 잠깐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 수준 43,300원 공모가 부근에서 일단은 이노스페이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 전문 업체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오늘 시장 뭐 좋지가 않으니까 크게 반응을 못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더 살펴봐야 될까요? 오윤진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를 했을 때 환급해줄 수 있는 세금을 환급해주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실적이 민감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장마감하고 삼자 배정 유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통 삼자 배정 유증은 호재로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경영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동사가 계속해서 밀렸던 게 그 프랑스 텍스 리펀드 사업 승인 정지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결국은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는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라든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현재 주가에서는 바닥을 잡고 완만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이 이제 롯데손보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급락했다가 현재 저점을 조금 이제 높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매각가가 이제 2조 원 정도였으니까 조금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락했지만 본업 같은 경우 성장 자체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1분기에 보험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을 했고요. 장기 보험 손익도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을 했지만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까지만 보겠습니다. 면역 조절 항암 신약의 임상 일상 돌입 이슈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비만 치료 3중 작용제 비임상 성과 4건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이니까 꼭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현재 PER이 25배예요. 그래서 제약주 평균 PER보다 확실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반등
반등할 수 있으니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도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43%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더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지금 조선 관련해서 좀 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습니다. HMM도 마찬가지,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해상운임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신조선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HMM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2만 원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해상운임 특히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으로 인해서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중국이 지금 현재 밀어내는 물량을 지금 현재 그 보복 관세가 8월 달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물량을 지금 밀어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흐름들이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올해 초에 비해서 해상운임이 거의 3배 넘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번 2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벌크선까지 지금 현재 운임 같이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지 이게 줄어드는 분위기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선박들이 지중해 쪽을 진입할 때 계속해서 수에즈 쪽 운하 쪽이 아니라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해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관련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HMM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페노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오늘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도 오늘 선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까? 오늘 시장 쉽지 않은데요. 오현진 팀장이 어떤 키포인트 잡으셨어요? 네, 하반기 국내 정책 방향에 주목하자 이렇게 한마디 정해봤는데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다수의 정책이 강화되어서 시행이 될 겁니다. 저출생 관련된 정책들도 예산이 빠르게 좀 집행이 되면서 저출생 관련주 재반 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예산 집행도 최소 3년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이슈들 또 밸류앱 관련된 세제 지원 혜택이 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 저출생 관련주 그리고 밸류앱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폭을 다 반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쉬고 있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박수범 대표님은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게 저는 좀 아직까지도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선방을 좀 해주고 있는데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HBM뿐만 아니라 CXL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대응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다시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장 출발 준비하고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대한항공을 한번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대한항공 항공주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내외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23,200원에 아마 매수가 체결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오늘은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7%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3,15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연말까지 쭉 봐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지금 정도에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지 좋은 양질의 종목 선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해 보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뭐 시세도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AI 모멘텀들도 있는데 어떤 걸 저희가 더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오피스 문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뭐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협업을 한다,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이제 GPU 시장을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이제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소버린 AI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U 수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GPU 수급이 원활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죠.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네이버를 이제 점찍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폴라리스 그룹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혜가 왜 나오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이버의 초거대 규모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의 파트너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클로버 X 스킬 시스템 초기 개발할 때 파트너사였다는 점도 좀 더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AI 관련된 오피스 개발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수혜가 폴라리스 오피스에도 전달될 것이다.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가가 지난 5월 14일 고점을 만들고 나서는 쭉 조정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시세가 나왔었고 오늘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결국에는 뭐 조정은 받지만 이평선 타고 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고점 저점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진입은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이제 9,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1선 이탈하는 가격인 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장 마칠 때까지 한번 더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조금의 조정 부침은 있지만 주간 주봉으로 봤을 땐 계속 이평선 타고 상승 추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의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경제 이슈 확인해 보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타고 K-뷰티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K-뷰티 하면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가 있을 텐데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피부과에서 시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성장성을 뭘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뭐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지만 영업이익률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화장품도 그렇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온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록한 커리어 하이를 그들이 지금 깨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죠. 최근이라고 하면 어제 하루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주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지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단 화장품과 피부 미용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를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고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냐. 바로 실리콘2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리콘2가 고점에서 처음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는 한 주의 시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주들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명확한 이유는 높은 이 영업이익률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비올의 영업이익률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지금 분기별 어떤 기준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2%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52%요? 1분기에만. 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32%예요. 그러니까 뭐 두 기업 모두 이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클래시스 정정드릴게요. 클래시스가 49%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네. 50만 원은 기업의 이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들의 공통점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 잘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강달러의 수혜를 또 길게 볼 수 있는 지금 업종이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강달러의 수혜주다라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업체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수출 국가들 라인이 정말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쵸. 네, 예전에는 침습 그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네. 비침습으로 넘어갔다가 홈케어도 주목을 받고 이제는 탈모 관련된 섹터까지도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주머니의 자금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선별하실 때 보시는 투자 포인트 이런 모멘텀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사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안에 네. 나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죠. 다 수주도 좋습니다. 다 잘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어떤 분들은 현금의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네. 어떤 분들은 현금의 여유가 조금 없으신 분들의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현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은 큰 대형주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클래시스 혹은 비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저가형 모델부터 고가형 모델까지 완벽한 이제 라인업을 지금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네. 비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미 가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정에 어떤 판결이 났죠. 다수의 기업들이 비올에다가 돈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 특허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기업을 대장주 혹은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변동성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도 조금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원테크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저조하게 나왔어요. 원택이요? 그렇죠. 네, 저조하게 나왔는데 저는 1분기 실적을 발판 삼아서 기저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좋은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라든지 이 비올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저는 이들을 따라서 2등주, 3등주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내수 중심의 사업을 좀 더 많이 펼쳐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강달러의 수혜를 다소 적게 받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지만 네. 저는 일단 원택이 그래도 1분기부터 2분기, 만약에 2분기에 네. 해외 매출의 성장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네. 그동안의 다른 기업들 해외 매출 비중 때문에 올라간 만큼 원택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원택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이로닉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동안에 비올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이유가 딱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못 중국 올랐어요? 매출 비중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화장품을 좀 떠올려 보면 네. 뭐 실리콘투, 뭐 LG 코스메틱 생활건강 코리아. 같은 그쵸. 그런 거예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네.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미국이냐 일본이냐 유럽이냐 여기에 다 팔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못 팔았던. 네.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FDA 미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의 의존도는 낮추고 북미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를 한 거고, 또 최근에도 베트남과 또 이제 협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중국 의존도가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국가가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시장의 관심을 저는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 가장 큰 고객은 미국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두 번째 큰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네. 남미의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네. 화장품보다도 사실 이제 피부 본연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 쪽인데, 하이로닉의 매출 구성과 매출 비중의 성장세를 보면 북미도 이번에 이제 추가돼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브라질에서의 성장세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이 그럼 최선호주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일단은 네. 지금 위치에서 네. 만약 사게 된다면, 왜냐하면 네. 수익률적인 변동성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쵸, 네. 지금 우리는 좋은 기업도 찾는 거 중요하지만 네.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하이로닉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에게는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선호주로 하이로닉도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랑 그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좀 비교를 살짝 해드렸는데, 화장품주들도 사실 상반기 수출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네, 6월 수출도 괜찮고요. 네. 네, 수출이 지금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K뷰티가 올해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지금 판매한 어떤 금액 자체가 네. 6조 6천억이 지금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6조, 그러니까 네. YOY 대비로 18% 정도의 이제 성장세를 보여준, 정말 그야말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조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소비 패턴이 바뀌면 네. 소비 패턴이 다시 바뀌려면 굉장히 또 어떤 큰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가의 제품을 쓰다가 고가의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고가의 제품을 쓰다가 중저가 제품이 훨씬 더 다양하고 중저가 제품의 품질도 정말 좋아졌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브랜드의 좀 다변화를 좀 꾀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러니까 올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네. 모바일도 그렇고 지금 인도 시장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네. 지금 인도 시장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이쪽에 만약 이제 어떤 드라이브가 걸게 되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중국의 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인도까지 한번 엮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미용 의료에 더 갈 거고 화장품 지금 잠깐 쉬어가고 네. 있습니다만 상반기 주도주였습니다. 그렇죠. 네, 상반기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출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하는 섹터들이 상반기에 잘 갔다면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떠한 섹터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들이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어제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참 불편하게 만들었죠. 실리콘2가 정말 그렇죠. 흔들리더라고요. 네. 화장품에서는 실리콘2가 흔들렸고 네. 전력기기 쪽에서는 재룡전기, 재룡산업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동안 봐왔던 패턴은 뭐죠? 가던 기업이 계속 더 가죠. 가는 네. 여기서 또 갈 수 있을까 하던 위치에서 더 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좀 익숙해졌다가 해당 고가권에서 이제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강하고 네.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애플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갑작스럽게 어제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기보단 주도주는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섹터와 올라온 기업들이 아닙니다. 네. 전력기기,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숫자를 보면서 숫자를 체크하면서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래량 없는 조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역발상 쪽으로 매수를 혹은 전략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표현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뭐 그 섹터들 잘 갈 겁니다. 그럼 또 네. 다르게 눈여겨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 건가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요, 네. 아무래도 연말하면 미 대선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반도체와 신재생은 참 셈법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멀어진 어떤 본업을 찾아보자면 엔터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게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지금 시장에서 픽을 받는 쪽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임상 파이프라인이 좋다고 하는 쪽은 그쪽에서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바이오 시밀러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저는 네.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알테오젠이 여기서 더 갈 거냐 네. 혹은 유한양에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큰 시세를 낼 거냐 아니면 ADC 기술의 리가켄 바이오가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를 낼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들이 시세를 내준다면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그동안에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없어서 못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면 뭐 JW제약 그리고 보령, SK바이오팜 혹은 퓨처캔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섹터이니만큼 최대한 분할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형주에서의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면 중소형주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제약바이오주를 픽하시는지 그 종목도 궁금하고요. 그 선택의 이유도 궁금합니다. 뻔한 종목인데 네. 지금의 가격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가담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임상 발표할 때가 되면 안 좋아도 내리고 좋아도 내리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또 HLB라든지 삼천당 제약처럼 내가 모르는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면 참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혹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대응을 하기가 저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면에 뭐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유사한 것은 셀트리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저는 따라가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1분기 실적 안 좋았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올랐죠. 그러니까 매수해볼 만한 겁니다. 만약에 2분기, 1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조금은 겁이 나신다,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반도체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한미반도체를 모아갔던 것처럼 네.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저는 올해 연말까지 갖고 간다 했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어떤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지금 공장들이 계속 지어지는 대로 가동률이 100%로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셨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K-뷰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반기 갈만한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섹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강달러 수혜주고요. 실적이 찍히고 있는 섹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IS 김태성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개장 45분 정도 지났는데 시장이 또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1.5% 넘게 하락 중입니다. 자, 오늘 오후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 시장에 또 급격하게 좀 냉각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쏟아지는데 오전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주사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밸류 관련된 세제 지원 곧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지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물론 어제 나스닥 시장 곧 다우지수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지난주 대선 토론 이후에 일단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어느 정도 가정하에 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향후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또 그게 우리나라에 조금 영향을 조금 미치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트론도 지금 반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알테전도 지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전 대비해서 지금 이제 한 30분 가량 지났지만은 전반적인 지금 선물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시장의 색깔, 사실 어제는 조금 바이오 쪽에 대한 위주가 나왔었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 음식료나 화장품 쪽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오전장인데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그래도 일단은 트럼프는 트럼프고 결국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온 만큼 결국 이 실적에 대한 섹터들 위주로는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테스터도 같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분기 때부터 조선 3사들이 흑자 전환이 됐고, 일단 2분기 때부터는 수익성이 본격화되는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조선 섹터는 2분기 섹터 7월 달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6월 달에도 북미 데이터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화장품은 오히려 빠질 때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7월 10일, 7월 20일 데이터도 북미 쪽에 대한 승량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중요한 만큼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와 같이 삼성전자 밸류 체인단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 꾸준히 저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올해 2월 때부터 계속 밸류 정책 관련 이슈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도 이미 상반기 때는 충분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물론 6월 달에 조금 부진하긴 했었지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에 실적 증가율에 따른 밸류업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1분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현금 배당이나 향후에 밸류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맞는 투자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략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쉽지 않은 상황인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데일리 TV와 계속 오후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